안녕하세요. 저는 75세 강옥희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 이준석을 키우며 강한 사업 수완으로 수백억 대 자산을 일궜어요. 나이가 들어도 날카로운 눈빛과 결단력은 제 무기랍니다. 사업장을 둘러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지만 그 뒤에는 항상 아들에 대한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몇 년 전 아들 준석이가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우리 집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준석이 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세련된 외모에 살갑고 친절한 태도를 지닌 30살의 한유진이었죠. 어머니, 저 유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아들은 유진을 만난 지 불과 6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죠. 유진이 메고 있는 명품백, 자연스럽게 내뱉는 고급 레스토랑 이름들, 해외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내내 저는 유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칭찬하고 집 인테리어에 감탄하고 제 사업 성공 이야기에 감동한 척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유진이 이준석의 고급 시계를 바라볼 때 반짝이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도 내 아들을 돈 보고 만나는 게 아닐까? 이준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은 거실을 둘러보며 값비싼 골동품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죠. 고급 가구와 예술품들 사이로 유진의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준석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유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사업을 일구시다니요. 준석 오빠가 물려받을 재산이 상당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답니다. 이 여자는 이준석이 아닌 돈을 보고 온 것이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숨기며 미소 지었죠. 그래, 열심히 살았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아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야 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사업을 일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이 또다시 돈을 노리는 여자에게 속을까봐 두려웠답니다. 내가 직접 시험해봐야겠어. 진짜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산을 모두 날린 척하고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기로 한 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유진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재산을 일시적으로 신탁에 맡기고 가족들에게는 파산한 것처럼 보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들 준석에게도 미리 계획을 알려주어야 했죠. 아들이 이 계획에 동의할지, 그리고 유진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지 제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이제 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왔어요. 주말에 이준석과 유진이 함께 저희 집에 왔을 때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이준석은 이미 제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유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앉으렴 둘 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렸죠. 마치 파산 신청서인 것처럼 보이게 준비한 가짜 서류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깔았답니다. 사업이 망했다. 집도 다 날렸어. 이제 시골에서 살아야 해. 유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죠. 이준석은 연기를 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유진의 반응은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유진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투자가 잘못됐어. 대출금도 못 갚게 됐고 이제 전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야. 내일 당장 이 집도 내놓아야 하고 강원도 시골에 있는 작은 농가로 이사 가기로 했단다. 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이준석을 바라봤답니다. 이준석은 제 연기에 맞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너도 나랑 같이 살아야 한다, 유진아. 이 말에 유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저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가는지 감지할 수 있었답니다. 시골에서 살라고 하는 속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거든요. 다음 날 저희는 짐을 싸서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낡은 농가로 향했어요. 제가 일부러 골라놓은 곳이었죠.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은 재래식, 물도 잘 안 나오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집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명품백을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이 낡은 시골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집 안을 둘러보더니 화장실을 보고 경악했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우리 형편이 이런 거야. 적응해야지. 제가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이준석은 묵묵히 짐을 내리며 연기를 이어갔어요.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더군요. 도시의 편안한 생활과 너무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닭 우는 소리를 흉내내며 모두를 깨웠어요. 일어나. 농사일은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야 해.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답니다. 그녀는 고급 실크 잠옷을 입은 채로 억지로 일어났어요. 손톱에는 아직 예쁜 네일 아트가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부터 너는 밭일을 배울 거야. 이제 우리는 농사지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울게요. 그날부터 유진의 지옥 같은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던 그녀에게 시골 생활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유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눈에서 사라진 생기. 그녀는 이준석에게 종종 불평했지만 이준석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준석아, 우리 꼭 여기서 살아야 해? 유진이 속삭였어요. 어머니는 나한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야. 당연히 모셔야지. 이준석이 대답했답니다. 유진의 눈에서 실망감이 번졌어요. 그녀는 아마도 이준석이 어떻게든 그녀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기를 바랐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 남은 건 유진의 인내심 뿐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진심으로 이준석을 사랑하는지 지켜보았죠. 하지만 저의 직감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답니다. 시골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자 유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도시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테스트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밭일을 하는 생활은 유진에게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매일 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며느리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더 강도 높은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이준석이 잠시 읍내에 나간 사이 유진에게 마을 행사에 나가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라고 했죠. 물론 이준석은 이 모든 일을 몰랐답니다. 유진아, 오늘 마을 어르신들 잔치가 있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야 해. 넌 김치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쳐야 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요리를 잘 못했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을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진은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며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서툴렀지만 그래도 꾹 참고 해내려는 모습이 보였죠. 다만 그 눈빛에서는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짓게 했어요. 도시에서만 살던 유진은 불 조절도 못해 밥을 새까맣게 태워버렸죠. 제가 화를 내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하루 종일 밭일하며 고구마를 캐게 했답니다. 따가운 햇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일하는 동안 유진의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저는 이준석이 모를 때만 시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지. 유진은 이 말을 들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점점 원망의 빛이 커져갔어요. 저는 그녀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유진의 본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준석이 읍내에 나간 사이, 저는 일부러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시켰죠. 낡은 재래식 화장실이라 냄새도 심하고 더러웠거든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려던 유진이 갑자기 걸레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죠. 나 이딴 거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준석 오빠는 부자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생활을 누가 견딜 수 있어요? 저는 몰래 주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유진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없었고 그저 분노와 좌절감만 가득했죠. 이 더러운 화장실이랑 냄새나는 집에서 못 살아요. 내가 이런 삶을 위해 준석 오빠와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묵묵히 미소를 지었어요. 제 시험의 결과가 나온 셈이니까요. 유진이 진정으로 이준석을 사랑한다면 이런 환경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돈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 사실이 이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석이 돌아왔을 때 유진은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무너져 내린 벽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곧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죠. 제가 유진을 관찰하며 느낀 것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빛난다는 사실이었어요. 부와 명예가 있을 때만 피어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유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시골 생활 2달째, 이제 유진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미소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매일 밤 이준석이 잠든 후 그녀는 몰래 울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이준석이 읍내에 일을 보러 간 사이 유진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유진아, 사실 준석이가 큰 빚을 졌다. 우리 이제 더 가난해질 거야. 유진의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옛 친구를 만나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 이제 우리는 이 집도 잃을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것을 보니 마음속으로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이준석이 돌아왔을 때 유진은 그를 방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일부러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 근처 복도에 서 있었죠. 방 안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이내 방문이 열리고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나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멈춰섰죠. 어머님, 저 더는 못 살아요. 차라리 이혼할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이 없었어요. 오직 냉정함과 결단만이 남아 있었죠. 이준석이 뒤따라 나와 유진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갈 거예요. 난 이런 생활을 위해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유진이 단칼에 이혼을 요구했고, 이제 그녀는 이준석을 떠날 결심을 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현관에 서 있었어요. 이준석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죠. 저는 유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중요한 거구나?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유진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이준석은 슬픈 표정이었지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유진에게 이 모든 상황이 테스트였다는 사실은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백만장자의 며느리 자리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떠났죠. 그리고 저와 이준석은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이준석의 눈빛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깨달음도 함께 있었어요. 그는 비로소 유진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였답니다.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경험이 모두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기를 바랐어요. 사랑은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저와 이준석은 이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진짜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영원히 살 계획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의 회사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수백억 대 자산도 그대로였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유진이 진정 이준석을 사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가혹한 시험을 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이미 유진은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준석은 처음 며칠간 침울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유진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그 상처도 아물어가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유진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에? 저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고 고급 명품백을 들고 있었어요. 유진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저는 그녀에게 간단히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모든 것이 테스트였다는 것, 저희는 여전히 부유하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패닉과 후회가 번갈아 나타났죠. 며칠 후 유진은 이준석을 찾아왔어요. 우연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준석의 대답은 냉정했답니다. 넌 선택했어. 사랑보다 돈을. 유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그녀가 떠난 후 이준석은 저에게 말했죠. 어머니 덕분에 제 눈을 뜨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끔은 가혹한 진실이 달콤한 거짓말보다 낫다는 것을 이준석이 깨달았길 바랐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우연히 이준석은 병원 자원봉사 활동에서 만난 간호사 수연과 가까워졌어요. 수연은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는 이준석의 재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이번에도 테스트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수연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마음을 바꿨어요. 간혹 직감만으로도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는 동안 유진은 몇 번이고 이준석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준석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으니까요. 어느 날 유진은 제게 찾아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걸 알지만 준석 오빠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그 사랑보다 물질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길 바랐답니다. 유진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그날 이후로 저는 유진을 다시 만나지 못했답니다. 한편 이준석과 수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수연은 이준석의 재산을 알게 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더 충실했고 둘의 관계에서 돈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준석은 저에게 수연과의 결혼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죠. 이번에는 제가 아무런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이준석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유진이 이준석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준석은 수연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제 오랜 친구인 김 여사가 찾아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유진이 최근 한 호텔 연회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때 명품백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유진이 이제는 서빙 일을 하고 있다니 놀라웠죠. 그날 저녁 저는 그 호텔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진은 저를 발견하고 놀란 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인사했죠.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이가 있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자고 제안했어요.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유진은 제 맞은편에 앉았죠. 그녀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짧게 이야기했어요. 이준석과 헤어진 후 친구의 도움으로 이 호텔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죠. 명품은 모두 팔았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사실 얼마 전에 이준석 오빠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도요. 저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왜 저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과 편안한 생활을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준석 오빠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욕심이 많았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위로가 되었죠. 유진아,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야. 이번 경험이 너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길 바란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준석의 결혼식 날짜를 알고 있었고 몰래 가서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죠. 저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수연은 순수한 미소로 이준석을 바라보았고 이준석은 진심 어린 사랑의 눈빛으로 수연을 맞이했죠. 그리고 멀리 결혼식장 입구 근처에서 유진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화려한 옷이 아닌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서 있었죠. 하객들이 축하하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이준석과 수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유진은 멀리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후회와 깨달음을 볼 수 있었죠. 모든 걸 깨닫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유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죠. 어머님, 오빠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연 씨는 제가 되지 못했던 진정한 아내가 될 것 같네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준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내가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더라면,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때로는 후회를 통해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식장을 떠났어요.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의 앞날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랐답니다. 이준석과 수연의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새 집을 선물했어요. 이제 이준석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요. 제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이준석은 수연이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곧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제 저의 테스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회사 로비에서 다시 유진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희 회사의 취업 면접을 보러 왔다고 했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땄다고 했어요.
유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야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어머님,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빠의 결혼식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저는 그녀의 변화가 반가웠어요. 그래서 인사팀에 추천을 해주었죠. 유진은 자신의 능력으로 취업에 성공했고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유진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전과 달리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머님의 테스트가 저를 성장시켰어요. 옛날의 저였다면 지금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쓴 약이 병을 치료하듯 어려운 시험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 이준석과 수연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로비에서 꽃다발을 든 유진을 만났답니다. 그녀는 이준석의 아이 출산 소식을 듣고 축하 꽃다발을 가져왔다고 했죠. 직접 전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어머님께서 대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정말로 이준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마음씨에 감동받았어요. 유진아, 너도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거야.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가식이 없었답니다. 진정한 성장을 이룬 모습이었죠. 이준석의 아들을 안아보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이준석에게 한 시험은 잔인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준석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유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준석이 옳은 선택을 했고 유진도 자신의 선택에서 배움을 얻었으니 이제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멀리 서서 눈물 흘리던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녀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인생에서 그랬더라면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모든 일이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혹해 보이는 시험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85살의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이준석과 수연은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준석은 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어받아 더욱 키웠죠. 가끔 저희 집에 오면 손주들이 저를 반겨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진에 관한 소식을 들었답니다. 제 오랜 친구가 시내의 한 공장에서 유진을 보았다는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고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유진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지쳐 보였답니다. 유진은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녀가 제게 다가왔죠.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활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답니다. 결국 유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유진은 자신의 지난 10년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경제 위기로 회사가 망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죠. 그 후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땐 제가 참았더라면 지금쯤 이준석 오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죠? 유진의 말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이 보였죠. 매일 밤 생각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사랑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답니다. 한때 매끄럽고 관리가 잘 된 손이었는데, 이제는 고된 노동의 흔적으로 가득했죠. 유진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니. 유진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준석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진이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답니다. 지금이라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제 선택은 끝났어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답니다. 어머님, 그때 저를 시험하신 것 감사해요. 비록 저는 실패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유진이 다시 생살라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삶은 제 테스트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결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죠. 유진은 비록 고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유진은 돈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진정한 사랑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진도 비록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으니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이제 저의 이야기도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인간의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욕심은 결국 후회를 부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나중에 후회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